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건가, 이런 관점에 쓰지 않고 강남 집값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강남 집값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은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또는 갭 투자다, 투기꾼이다. 그러면 그것을 두더지 방망이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한두 번에 안 잡히니까 계속 큰 방망이를 가지고 갖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효과, 또는 풍선 효과, 또는 역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이런 지금 그 정책들을 쓰고 있다. 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나 대책 하나하나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6.17 대책은 그동안에 있었던 20번 이상의 대책 가운데 가장 나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강남 일부와 잠실 일부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준 것이 아니냐. 그동안의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들을 사라,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강남과 잠실 일대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규제가 나오자마자 막바로 강남과 잠실 일대의 집들의 값이 2, 3억은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재건축 당시에 그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머리를 쓰는 게, 그동안에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은 분들이 그 아파트는 좀 싸게 전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들어가 살지 못하더라도 그 아파트를 비워놓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비움으로써 거기에 전세 살거나 월세 살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살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전세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